그게 리뷰에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교원TV 황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배달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배달 관련 부분은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 배달 관련된 처음에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8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달이라는 게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이런 카페들도 배달을 하지 않으면 매출 부분을 많이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배달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배달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어느덧 배달을 시작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저희 지역에서 1등, 2등, 3등 요 범위를 계속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그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오늘 공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배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8가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을 처음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는 배달의 민족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영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받는 사업자 통장, 깃발 개수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사업자 반경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깃발을 꽂겠다라고 하면 그 깃발에서 노출되는 그 범위 근처가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반경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셔서 보통 앞 뒤에 꽂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어렵게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배달이 많이 일어나는 구역에 찍으셔도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매장에다 한 군데를 찍고, 하나는 배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 찍는데 너무 멀리다 찍으시면 안 돼요. 그쪽에서 배달이 많이 발생됐을 때 오히려 배달 팁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배달이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개, 많게는 3개 요 정도 선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간혹 어떤 매장들은 배달 깃발을 10개, 20개씩 꽂는 매장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꽂아야 되는 상권도 있죠. 반경이 굉장히 큰 상권인 경우에는. 근데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처음에는 깃발 개수를 지나치게 많이 꽂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내가 배달 깃발 개수를 좀 적게 하면서 영업시간을 길게 가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배달의 민족에 있는 리뷰스라든지 주문 건수 요거를 성장시켜 놔야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꽂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 메뉴판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배달 메뉴판을 서버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메뉴판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배달의 민족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장님들은 다른 매장들의 메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은 하셨을 거예요. 일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카푸치노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 카푸치노 핫 아이스, 뭐 아메리카노 핫 아이스, 뭐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배달 시장은 약간 이거보다는 좀 더 먹음직스럽게 써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카푸치노에 앞에 좀 재밌는 장명을 했어요. 달달한 거품 키스 카푸치노,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쪽에다가 시크릿 가든 카푸치노, 뭐 노크만의 특별한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재밌게 이름을 막 붙였어요. 생 딸기 주스는 100% 오리지널 생생 딸기 주스, 뭐 이런 식으로, 뭐 매장만의 시그니처 클래식 와플, 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 문구를 붙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읽을 때 재밌어요. 또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 메뉴를 클릭을 하면 핫 아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창이 하나 떠요. 그 밑에 메뉴 설명하는 것도 좀 재밌게 설명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와플이다 그러면은 뭐 미국인도 놀란 정통 클래식 와플, 둘이 먹다 하나가 잘못돼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내용을 웃을 수 있는 그거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손님들이 리뷰에다가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저희도 그걸 창작한 건 아니고 그 뭐 타지방에 있는 잘 되는 매장들을 많이 분석해 보니까 메뉴 이름도 되게 센스 있게 지어져서 저희도 바로바로 바꿨습니다. 이런 꿀팁이 있고요. 메뉴판에 가격도 좀 다르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배달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양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하다 보시면 그러다 보면 배달 팁도 먹고 뭣도 먹고 하는데, 이게 배달로 나가는 것들은
그 홀에서 파는 가격보다 조금 더 붙여서 나가도 됩니다. 그 대신에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뭐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리고 홀에서 팔지 않는 메뉴를 배달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메뉴판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포장 용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커피 전문점 카페는 글래드 매직랩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실링기라든지 요즘에 캔 실링기도 많이 쓰긴 하는데 대부분의 매장들은 글래드 매직랩으로 이렇게 랩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랩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직랩을. 근데 문제는 저희 같은 음료들이 사이드 메뉴는 둘째치고 이렇게 액상으로 된 음료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방지턱을 한 두어 번 넘으면 대부분 다 터져요. 특히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래드 매직랩을 압축을 딱 해서 쓰면 집어 던져도 웬만하면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글래드 매직랩을 쓰셔서 배달을 보내시면 거의 대부분 배달 사고가 나지 않고, 그리고 그 캐리어를 쓸 때 자재를 좀 아낀다고 비닐 캐리어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대행기사분들이 갖고 가서 뒤집어지거나 이게 운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직접 배달을 해보니까 그 종이 사각 캐리어를 주시는 가게와 그 다음에 비닐 캐리어를 주시는 가게는 들고 갈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힘들어요. 아무래도 원가를 조금 50원, 몇십 원 아끼겠다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기사님들이 갖다 줄 때 짜증이 납니다. 저희 음식이 저희 손을 떠나서 기사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리뷰로 다 녹아서 들어와요. 배송이 원활한, 배송하기 편한, 그 다음에 제품, 저희가 만든 음식들 제품들이 틀어지지 않는 그런 용도에 맞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오토바이 대행업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대행기사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채용하고 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다 들어져 있는, 그리고 기사님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는 대행업체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또한 대행업체를 선호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행비는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도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꿀팁은 첫 번째로 대행 직원들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바쁘거나 아니면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콜이 잘 안 잡힙니다. 기사들이 많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오래됐고 기사님들이 많은 곳이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정말 바쁜 상황이 왔을 때 유리하다는 거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20대 이렇게 젊은 초반 친구들이 많은 대행업체보다는 제 또래라든지 40대, 30대, 20대 후반 이런 식으로 조금 연령층이 있는 대행업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좀 과격하게 모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이 틀어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좀 있고 음식 갖다 장난치는 경우도 종종 제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령층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한 곳을 거래하실 때 자주 바꾸지 말고 오래 쓰세요. 왜냐면 그 대행업체도 관리하는 곳이 100곳, 200곳 정도 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거래했던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새 그 업체는 본인들이 거래하는 단골 거래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장님 말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님들이 여기서 저희 가게가 한 3년 정도 거래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이 저희 가게 와서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커피도 제가 드리고 그 사무실에 음료도 20개씩 가끔씩 특별한 날은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랑도 장난도 치고 하면서 저희 가게 음식에 혹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고객님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불만사항을 제기했을 때 제가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업체를 뚫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배달비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 꿀팁이 있어요. 보통 배달비를 받지 않고 배달을 보내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배달팁을 받지 않으면 배달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배달팁을 중국집을 제외하고는 다 받는 분위기인데 이 받는 분위기 속에서는 너무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적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기존 배달비, 그러니까 고객과 업주가
반반 정도 부담되는 선에서 가면 됩니다. 제가 배달하고 있는 구역은 평균적으로 배달비가 3,500원에서 4,000원이 기본 배달비로 깔려 들어가요. 저는 배달 팁을 얼만큼 받냐면 고객한테 2,000원을 부담시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고, 만약에 6,000원, 7,000원까지 배달비가 올라가는 3km 반경이 떨어지는 거리 있잖아요. 그런 거리는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 어디인데요? 거리가 멀어서 배달 비용이 1,500원 정도 추가되시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고객님이 그래요? 별론데 하면 고객 주문을 취소해드리고, 만약에 오케이 하신다 그러면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카드 결제, 현장에서 현금 결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님께 안내해드리고 결제 방법을 유도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배달 팁을 미치면서까지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4년 정도 배달을 해본 결과 이 배달 시장에서 배달 팁을 미치고 장사하면 정말 손해보고 망해요, 망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들 부분도 이해를 하세요. 본인들이 그런 배달비를 내기 싫으면 테이크아웃으로 오면 할인해드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도 포장을 하러 매장으로 오시면 1,000원씩 할인을 해드려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 설명해주면 손님들이 이해를 해요. 본인들이 나오기 귀찮으니까. 특히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구역은 기사님들이 잡고 무거운 하이바부터 무거운 장비를 입은 상태에서 5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분이 하루에 60건 정도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 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달비는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고, 그 대신에 배달 팁을 지불한 거에 어느 정도 약간의 보상차 서비스 하나는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주문 고객님께 이렇게 아메리카노 24온즈짜리 빅 사이즈를 하나 선물을 드려요.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서 리뷰 작성한다 이런 조건 약속 리뷰를 해주시면 특별한 서비스를 하나 더 드려요. 저희 이걸로 좀 배달이 많은 매장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드리면서 배달 팁을 손님이 지불하는데 약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접수 관련인데요. 보통 배달을 하면 어플로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전화 주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고인건비 시대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질 못해요. 영업 제한도 걸려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영업 주력 시간대는 아르바이트를 쓰지만 영업 제한이 걸려 있는 나머지 시간대는 거의 한 명이서 일해요. 근데 문제는 홀은 그냥 쳐요. 경력이 되니까 뛰어다니면서 받거든요, 포장까지는. 근데 전화 주문이 걸려오면 모든 게 스탑이 됩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입니다, 아메리카노 2개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메뉴를 물어보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고 요청사항까지 주소까지 하면서 전화 붙들고 1, 2분을 잡아놔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 메뉴를 만들고 있는데 저 빵을 떼라고 오븐에서 경보를 울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전화 주문 받으면 어플 소스로는 없지만 전화 주문은 거의 대부분 어플로 돌렸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 여러 분 계시는 분들은 전화만 전담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해보니까 어플 주문으로 웬만하면 유도하고 정말 한가할 때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화 주문을 100% 할지 아니면 어플 주문으로만 갈지 이거는 사장님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플 주문을 추천드립니다. 운영이 좀 힘들거든요. 배달을 포장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달 포장하는 구역에 배달 포장 용품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존에 하는 업장들은 테이블 하나를 빼서라도 거기다 보통 저희도 하거든요, 다. 근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배달 포장 구역을 만드시면 보기에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에 캐리어라든지 종이컵, 테이핑, 글래드 매직넷, 기타 뭐 서비스 스티커 등등 네임펜, 매직펜, 메모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쫙 배치해 놓고 음료나 사이드 메뉴를 완성이 되면 그쪽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한 명이 쫙 포장을 해서 담아서 딱 나가면 아주 실수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배달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라도 빼먹는 게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애써서 만들어 갖고 포장을 담아서 보냈는데 뭐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러면 4,000원 추가 비용을 내고 다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포장 구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은 꼭 만드셔야 됩니다. 최소 배달이 2달, 3달 정도 지속되다 보면 제가 경험이 있는 사장님으로서 관련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 배달 직접 한번 가보세요. 맨날 가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직접 뛰어보십시오. 저도 한 3개월 정도 해봤거든요, 저희 거를. 제가 이거를 왜 해보라고 그러냐면, 아마 여자 사장님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해보라고 그러냐면, 정말 기사님들이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겪어서 직원들한테 포장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직원들이 안에서 뭐 음료 담고 사이드 메뉴 담고 이렇게 묶어서 배달 기사님한테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담은 걸 제가 차에다 싣고 5층까지 뛰어 올라가 봤는데 이거를 타이트하게 꽉 포장을 안 하니까 그 안에 음식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뭐 고객분들이 뭘 요청을 해요. 뭐 어떤 요청사 뭐 돈을 앞에 두고 갑니다. 별의별 요청사항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 제대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수행을 해봤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님들의 고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주문이 들어오는 그 집 근처의 주소지도 주인이 직접 가봐야 그 구역을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통 어느 지역에서 우리 가게 음식을 많이 시키는지를 알게 되면서 깃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PC상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이거 3달간 정도 뛰면서 제가 배달을 다니는 지역에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골목골목까지. 아, 여기는 이렇게 주고 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도 배달을 하면서 느꼈는데, 어떤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꿀팁인데, 고객님이 문을 안 열어주고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뷰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기사님, 물건 앞에다 두고, 음식, 커피 앞에다 두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고 가시는 말씀이 거실에 들렸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그 리뷰를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번 계속 따라했거든요. 제가 갖다 주면서 손님이 나오지도 않는데 문 앞에 두고 벨도 누르지 말래요. 초인종도 하지 말고 그냥 문자만 주래요. 주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려갔는데 그게 리뷰에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오늘은 배달 관련된 처음에 시작하는 8가지 방법을 제가 두서없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배달 요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1, 2편으로 나눴어요. 내일은 이 배달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배달 매출을 올리는, 배달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제 경험담과 같이 녹여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좀 들려드리고, 오늘 이 8가지가 배달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원TV 황 대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